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돌봄 안내자 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 8번째 시간이 됐어요. 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나눈 내용들 잘 소화하고 계신가요? 네. 아마도, 살면서 내가 처음 받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좀 어려우셨을 거고,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그만큼 나를 잘 들여다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들 동안, 또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그 책 속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를 좀 들여다보고 관찰해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마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조금 더 내가 나를 잘 아는 그런 뿌듯한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 내가 누구인지조차 온전히 알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면 정말 너무 아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꾸준하게 한번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은 계속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살펴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7번째, 책 속의 7번째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하기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수많은 잣대를 세우죠. 이래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네. 그런 것들의 그런 잣대들이 과연 나의 삶을 음, 더 충만하게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오히려 그러한 수많은 잣대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올가매고 나를 온전히 나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 요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삶에서 정말 그러한 잣대들이 필요했었는가? 어쩌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그냥 양육되어 왔던 패턴 혹은 자라면서 사유화됐던 패턴대로 따라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자기 고민이나 어떤 문제의식을 갖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게 뭐 맞다고 하니까 하면서 따라갔 것이 아닌가. 결국 그 따라갔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본연의 모습을 잘 모르고 어떤 규정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에 내가 맞춰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진정한 나는 발견하지 못한 걸 수 있죠. 제가 2년, 3년 전쯤인가요? 그때 모아나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냐면 이 모아나라는 아이는 한 그 해양 부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다 근처에 사는 섬에 사는 아이인데 자기의 그 부족이 해양을 탐험하던 그 바다를 탐험하던 민족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섬 안에 나고 자라는 뭐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먹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아이는 늘 바다를 동경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자신의 부족의 어떤 저주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여행을 뭐 여행은 아니고 모험을 떠나죠. 근데 그 모험을 떠나는 과정 중에 이 아이가 저주를 받고 있는 한 어떤 산에 가서 섬에 가서 그 섬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목걸이를 이렇게 그 섬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악의 화신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그 악마 같은 존재를 너무나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불의 화염에 휩싸여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존재, 악의 화신의 테카라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자신이 저주를 풀고자 했던 그곳의 섬의 하나의 또 다른 분신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잃고, 본연의 모습을 잃고,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존재에게 가혹한 것인지를 그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정말 이게 말로는 설명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그 모아나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가는 것들이 아주 많죠. 뭐 라이온킹도 그랬고 쿵푸팬더도 그렇고 그쵸,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이 거의 다 그런 식의 맥락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본질적인 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본질적인 나를 내가 바라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내가 외면하거나 무시할 게 아니라 그 모습조차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는 게 아니죠. 좋은 모습만,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내가 나를 인정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그 자아는 뭐죠? 그건 내가 아닌가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사랑해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이 되고 그 치유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를 해봐야 되는가? 우선 생각의 공간에 질문들이 남아요.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싫어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나의 외모, 성격, 습관, 그 어떤 것도 좋다. 한번 적어봐라. 라는 공간이 나오죠. 좋아요.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모습, 성격, 외모, 습관, 내가 싫어하는 외모, 성격, 습관, 뭐든지. 차분히 적다 보면, 아,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왜 외면해 왔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답을 찾아가 봐야 되겠죠. 지혜 공간으로 넘어가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그 문장은 첫 번째 페이지의 맨 아래 단락에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나의 실수나 잘못을 자책하기보다는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기대에 응하기 위해 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와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 우리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내 욕구는 조금 누르고 타인에게 맞춰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선한 사람의 프레임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나의 발현이 어려운 거죠. 이게 뭐예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 네,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강력한 동기가 나로 하여금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욕구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욕구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서 내 안에 있는, 발생되어 있는 원하는 그것이 잘 수용되지 않고 내가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참는 사람, 남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저한테 상담 코칭 오시는 분들 중에는 60대인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통 뭐 어느 정도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가 되신 분들, 그리고 그 위치까지 올라가셨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 즉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러니까 삶에서 좀 안정권에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지난 시간에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과연 그분의 60년이라는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하는 거죠.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모습, 진정으로 살고 싶은 나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해주고 바라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근사한 모습만이 내가 아니거든요.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뭐 조금 부족한 모습이 내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거든요. 내가 나를 그대로 수용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줄까요? 그쵸? 나부터 나를
그대로 사랑해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이제 치유와 성장의 공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난감한 미션이 떨어져요. 거울을 준비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좀 바라보라고 해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내가 온전히 보는 거예요. 몇 분 정도? 한 1분 정도. 이거 여러분 해보시면요. 되게 민망해요. 근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뭐 저 같은 여성이니까 뭐 메이크업 하거나 이럴 때 뭐 이렇게 보죠. 사실 나를 뚫어지게 이렇게 온전히 바라보는 경험 별로 없어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주름은 얼마나 늘었나, 뭐 점은 얼마나 늘었나, 뭐 그것도 괜찮고요. 그냥 나를 좀 오롯이 바라보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만나보세요. 네. 이렇게 시간을 가진 후에 그때 느껴진 느낌,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빈 공간에 한번 천천히 적어보세요. 내가 거울 속의 나를 이렇게 바라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이게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출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에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점, 마음에 드는 나의 어떤 점, 이런 것들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나의 친구, 가족, 즉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아마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너한테 이런 장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다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나의 어떤 싫은 점, 부족한 점, 좀 못난 점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인지에 대한 변화의 물꼬를 좀 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 스스로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만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 아이의 존재 가치 얼만큼일까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는 얼마로 매길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금액으로 매길 수 있는 존재일까요? 혹은 나는 그만큼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또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의 부모, 나의 가족,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느끼지?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존재 가치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존재 가치가 훨씬 클 수도 있어요. 그럼 나의 존재 가치는 얼만큼인 거예요? 그렇죠. 네. 더 많은 쪽일 거예요. 그게 정말 진짜 나의 존재 가치가 아닐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놓치고 살고 있죠.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 존재 자체로. 뭘 잘해서도 아니고, 뭘 특출나게 하고 있어서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뭐, 남들을 가르치는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함의 가치를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 마음이거든요.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엄마들한테 어떤 교구나 교재를 팔려고 할 때 가장 세일즈가 잘 되는 포인트가 뭐냐? 옆집 철수가 샀대요. 네, 그 말을 하면 엄마들이 네? 옆집 철수가 샀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흔들린다고 해요. 네, 그만큼 우리는 참 비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 문화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참 어렵죠. 예, 남들의 삶과 나를 자꾸 보게 되고 남들의 어떤 모습과 나를 비교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쩌면 저는 성형이라는 게 이렇게 발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맥락도 있지 않나 싶어요. 남들이 나를 보는 어떤 시선이나 혹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딘가 누군가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혹은 어떤 사회의 기준에 좀 부합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 사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건 개개인의
의지이고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저는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까지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고 만내에서 7번째 질문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조금 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겠다라는 다짐이 드셨나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그게 저희 방송의 또 목표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좀 있는 그대로 보고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한 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도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사랑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